2023년 런던 영국 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한 학자가 무대에 올라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제목은 창세기 에덴의 네 강, 6000년 미해결 난제였어요. 청중 800명이 그를 봤습니다. 학자는 창세기 2장 10에 1사절을 띄웠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네, 강. 학자가 말했습니다. 6000년간 신학자들은 이 강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지도를 띄웠어요. 중동 지역이 표시됐습니다. 유브라데는 알아요.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죠. 하지만 비손과 기온은? 물음표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간 신학자들은 추측만 했어요. 이집트 나일강, 인더스강, 아라비아 강들. 하지만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학자는 다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그런데 3년 전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에덴의 강을 찾는 게 아니라 에덴의 구조를 찾기로요.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네 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의 근원에서 네 방향으로 퍼진다. 생명을 공급한다. 문명을 탄생시킨다. 이건 지도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한반도가 확대됐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네 개의 강이 한반도를 흐릅니다. 작은 반도, 짧은 강들. 하지만 강들의 흐름이 표시됐어요. 모두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서해, 남해, 동해, 사방으로 퍼져요. 하나의 산맥에서 시작해 네 방향으로 흐르는 구조. 생명을 공급하고 문명을 탄생시킨 강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3년간 조사했습니다. 역사, 지리, 신학, 문명사를 모두요. 손을 모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덴은 사라진 땅이 아닙니다.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네 갈래의 강, 그 단서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박수와 함께 거센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터무니없다. 근거가 없다. 하지만 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증명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반도 위성사진이 나타났어요. 산맥에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네 개의 강줄기가 선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6000년 미스터리가 정말 한반도에서 풀린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성서지리학과 교수예요. 지난 30년간 성경 속 지리와 장소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게 제 평생 과제였어요. 2020년 가을 연구실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2장 8절부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 중얼거렸습니다. 10절을 읽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 손가락으로 구절을 따라갔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네 강의 이름이 나왔어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유브라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를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었어요. 히데겔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이었죠. 그럼 비손과 기온은? 30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추측했습니다. 책장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어요. 에덴의 위치에 관한 2000년 논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요세푸스는 비손을 겐지스강으로, 기온을 나일강으로 추정했고, 칼뱅은 비손을 인더스강으로 봤으며, 19세기 학자들은 아라비아 고대 강들을 주장했고, 20세기에는 페르시아만 주변 강들을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어.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덮고 지도를 펼쳤어요. 중동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을 표시했어요. 이 두 강은 확실해. 그럼 나머지 두 강은 어디 있어야 할까? 나일강을 봤습니다. 너무 멀어. 그리고 방향이 안 맞아. 인더스강도 확인했어요. 역시 너무 멀고.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진 게 아니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동료 교수 제임스 박사와 토론했어요. 제임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무엇을요? 에덴의 강을 찾는 방식 자체가 틀렸을 수 있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제 강 이름을 찾으려 했어. 비손이 어디고 기온이 어디냐고. 그게 틀렸다는 건가요? 아니, 접근법이 틀렸어. 우리는 좌표를 찾으려 했지만
칠판으로 갔어요.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은 좌표가 아니라 시스템일 수 있어. 중앙에 원을 그렸어요. 하나의 근원. 여기서 내 방향으로 강이 갈라져. 4개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갔어요. 봐, 이게 중요한 거야. 강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야. 제임스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구조요? 내 강의 공통점을 봐. 첫째,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 둘째, 내 방향으로 퍼져. 셋째, 땅을 적셔. 넷째, 문명을 탄생시켜. 그럼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문명이 태어나는 방식일 수 있어.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접근의 문제점으로 특정 강 이름 찾기에 집중했고 중동 지역에만 한정했으며 고대 지형 변화 고려 못했고 2000년간 해결 못했으며 새로운 접근으로 좌표 아닌 구조 분석하고 내 강의 공통점 찾으며 문명 탄생 조건 파악하고 보편적 패턴 추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내 강의 공통점도 정리했어요. 하나의 근원으로 단일 출발점이고 중심에서 분개하며 내 방향으로 동서남북 확산되고 골고루 퍼지며 생명 공급으로 땅을 적시고 농경 가능케 하며 문명 탄생으로 공동체 형성하고 국가 발생시킨다고 분석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에덴은 특정 좌표 아니고 문명 탄생 시스템이며 내 강은 이름 아닌 구조고 하나에서 넷으로 퍼지는 패턴이며 이 구조 가진 곳 찾아야 하고 중동만 볼 게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접근법을 바꿔야 해. 강의 이름이 아니라 구조를 찾아야 해. 에덴은 좌표가 아니라 시스템이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6개월 후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실에서 세계 주요 문명의 강 구조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지도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지도였습니다.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분석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강이 나란히 흘러. 하지만 하나의 근원에서 갈라진 게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두 강은 각각 다른 산에서 발원했어요. 이집트 문명도 확인했습니다. 나일강 하나가 남에서 북으로 흘렀어요. 하나의 강. 내 갈래가 아니야. 손가락으로 지도를 따라갔습니다. 인더스 문명을 봤어요. 인더스 강과 그 지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류가 있지만 내 방향으로 퍼지는 구조는 아니네. 황하 문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하 하나가 동쪽으로 흘렀어요. 주요 문명 모두 에덴의 구조와 달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제임스 박사가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데이비드, 내 강 구조를 찾았나요? 아직이야. 주요 문명들은 모두 구조가 달라. 그럼 에덴의 내 강 구조는 실존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분명 의미가 있어. 성경이 구체적으로 내 강을 언급했으니까. 칠판으로 갔습니다. 에덴 강의 구조를 다시 그렸어요. 중앙에 원을 그리고 4개의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봐, 이 구조의 핵심은 뭘까? 제임스가 칠판을 보며 답했습니다. 하나에서 넷으로 퍼진다는 거요. 맞아. 그런데 왜 넷이어야 할까? 글쎄요. 상징적 의미? 상징일 수도 있지. 하지만 실제 기능도 있어. 다른 도표를 그렸어요. 넷은 완전성을 의미해. 동서남북, 사방, 전체를 뜻하지. 그럼 내 강은 전 방향으로 생명이 퍼진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거야.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강 모두 땅을 둘렀다고 했어. 창세기를 다시 읽었어요. 비소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기온은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땅을 둘렀다.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이 땅을 둘러싼다는 건 경계를 만든다는 뜻이야. 영역을 정의하는 거지. 그럼 내 강은 4개의 영역을 만드는 건가요? 맞아. 하나의 중심에서 4영역으로 나뉘고 각 영역마다 강이 흐르는 구조야. 일주일 동안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 강의 역할을 분석했어요. 첫째로 생명 공급이었습니다. 물을 제공하고 농경을 가능케 했으며 식량을 생산했어요. 둘째로 교통로였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고 문화가 전파됐으며 교역이 발생했어요. 셋째로 경계였습니다. 영토를 구분하고 정체성을 만들었으며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넷째로 문명의 축이었습니다. 도시가 발생하고 국가가 탄생했으며 역사가 시작됐어요.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게 아니야. 문명을 만드는 도구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동료들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 연구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에덴의 내 강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문명적 구조입니다.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내 강의 기능을 보세요. 생명 공급, 교통, 경계, 문명 탄생. 이것은 문명이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그럼 에덴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에덴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사라진 장소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에덴은 장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문명이 태어나는 방식, 생명이 퍼지는 패턴,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나 에덴이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첫째,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내 방향으로 퍼져야 합니다. 셋째, 각 강이 영역을 둘러야 합니다. 넷째, 문명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 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이 에덴의 구조를 가진 곳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터무니없다. 근거가 부족하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구실로 돌아와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에덴 구조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구조적 특징으로 하나의 근원 단일 출발점이고 내 방향분기 동서남북 확산이며 영역 형성 땅을 둘러싸고 완전성 상징 사방 전체며 기능적 특징으로 생명 공급 물과 식량이고 교통로 연결과 교류며 경계 정체성 형성이고 문명 축 국가 탄생이며 신학적 의미로 창조 질서 하나님 계획이고 축복 구조 생명 확산이며 완전한 공급 모든 방향이고 에덴 회복 구조의 재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에덴은 사라진 장소 아니고 문명 탄생하는 구조며 내 강은 생명 퍼지는 방식이고 하나에서 넷으로 완전성이며 이 구조 가진 곳 찾아야 하고 중동 넘어 세계로 시야 넓혀야 하며 유라시아 대륙 끝까지 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구조를 알았어. 조건도 명확해. 이 구조를 가진 곳을 찾아야 해. 세계를 다시 봐야겠어. 1년 후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연구비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시작한 거였어요. 먼저 중국 동부 해안을 조사했습니다. 장강과 황하를 확인했어요. 두 강 모두 동쪽으로만 흘렀습니다. 한 방향이야. 내 방향이 아니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본 열도도 확인했어요. 여러 강들이 있었지만 모두 짧았습니다. 섬나라 특성상 긴 강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조건이 안 맞아. 중얼거렸습니다. 2021년 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민수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반갑습니다. 한국의 강을 연구하신다고요? 네, 한반도 수계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이 궁금하세요? 강이 몇 개나 되고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요? 박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르겠네요. 다음 날 국토지리정보원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지형도와 수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담당자가 큰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한국의 주요 수계입니다. 4개의 큰 강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한 강은 서쪽 서해로 흐르고요. 파란 선이 서쪽을 향했어요. 금강도 서쪽 서해로 흐릅니다. 또 다른 파란 선이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낙동강은 남쪽 남해로 흐르고요. 파란 선이 남쪽을 향했어요. 영산강도 남쪽 서남해로 흐릅니다. 마지막 선이 남서쪽을 향했습니다. 잠깐. 손을 들었어요. 네 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흐르네요. 네, 맞습니다. 박 교수가 답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강은 서해로, 금강은 서해로, 낙동강은 남해로, 영산강은 서남해로 흘렀어요. 이건 특이한 구조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점이요? 대부분 국가는 강이 한 방향으로 흘러요. 중국의 장강과 황하는 동쪽으로만 흐르죠. 하지만 한국은 네 강이 각각 다른 바다로 흘러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강들이 서해, 남해, 동해로 나눠 흘러요. 동해로 흐르는 강도 있나요? 있죠. 동해안 하천들이요. 하지만 짧아요. 동해안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여러 작은 강들이 동쪽으로 흘렀어요. 태백산맥에서 발원해 동해로 바로 흘러요. 그래서 길이가 짧죠. 며칠 후 태백산맥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척추라 불리는 산맥이었어요. 태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표지판이 있었어요. 낙동강 발원지, 한강 발원지, 두 강이 이곳에서 시작하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태백산맥이 분수령이에요. 서쪽으로 흐르면 한강과 금강,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안 하천, 남쪽으로 흐르면 낙동강이 돼요. 하나의 산맥에서 여러 방향으로.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강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첫째 날 한강을 봤어요. 서울을 관통해 서해로 흘렀습니다. 한강 유역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둘째 날 금강을 확인했습니다. 충청도를 지나 서해로 흘렀어요. 백제 문명이 금강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 낙동강을 방문했어요. 경상도를 관통해 남해로 흘렀습니다. 신라와 가야가 낙동강 유역에서 탄생했어요. 넷째 날 영산강을 봤습니다. 전라도를 지나 서남해로 흘렀어요. 고대 마한 문화가 영산강에서 꽃피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한국 수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지리적 특징으로 태백산맥이 분수령이고 한반도 중심 위치며 사방으로 강 분기하고 삼면이 바다며 강의 방향으로 한강 서쪽 서해이고 금강 서쪽 서해며 낙동강 남쪽 남해고 영산강 남서 서남해며 동해안 동쪽 동해고 문명적 역할로 한강 유역, 한성백제 고구려고 금강 유역 웅진백제며 낙동강 유역 신라가야고 영산강 유역 마한백제며 각 강마다 문명 탄생했다고 정리했습니다. 에덴 구조와 비교했어요. 에덴의 조건은 하나의 근원이고 네 방향 분기며 영역 형성하고 문명 탄생이며 한국의 구조는 태백산맥 근원이고 사방으로 분기며 각 강이 영역 형성하고 각 유역의 문명이라고 비교했습니다. 일치 여부를 분석했어요. 하나의 근원은 태백산맥 분수령 해당하고 네 방향은 서쪽 한강 금강, 남쪽 낙동강 영산강, 동쪽 동해안 하천이며 영역 형성은 각 강이 지역 둘러싸고 문명 탄생은 각 유역 고대 국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교수님, 놀라운 구조네요. 무엇이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작은 반도지만 네 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흘러요. 대부분 국가는 강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한국은 사방으로 퍼져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한반도를 금수강산이라 불러요. 산과 물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아름다움만이 아니에요. 문명적으로 중요해요. 어떤 의미죠? 각 강마다 독립된 문화권이 형성됐어요. 한강 유역, 금강 유역, 낙동강 유역, 영산강 유역. 그래서 삼국시대에 여러 나라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죠.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반도는 독특한 수교 구조 가졌고 태백산맥에서 사방으로 분기하며 네 강이 다른 방향 흐르고 각 유역마다 문명 탄생했으며 이것은 에덴 구조와 일치하고 하나의 근원 네 방향 분기며 작은 반도 큰 의미 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부터 다르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찾았어. 에덴의 구조를 가진 곳을 한반도가 조건을 만족해. 이제 더 깊이 조사해야겠어. 3개월 후 한국의 네 강을 더 깊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교수와 함께 한강 유역을 방문했어요. 서울 한강공원에 섰습니다. 넓은 강이 서쪽으로 흘렀어요. 한강의 길이는 514km예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514km. 중얼거렸습니다. 세 개의 큰 강들과 비교하면 짧았어요. 나일강은 6650km, 아마존강은 6400km, 양쯔강은 6300km였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강이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역할은 컸어요. 박 교수가 반론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강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강국이 됐고 고구려가 한강을 빼앗으며 남진했으며 신라가 한강을 얻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죠.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했어요. 며칠 후 금강을 방문했습니다. 충남 공주 금강변에 섰어요. 금강의 길이는 394km예요. 한강보다 더 짧았습니다. 하지만 금강변에는 고대 유적이 많았어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유가 금강 때문이에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금강은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강이에요. 배가 바다에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죠.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공산성에 올랐습니다. 금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이 성을 자연스럽게 둘러싸네요. 맞아요. 천연 요새였죠.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낙동강을 조사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시작해 부산까지 따라갔어요. 낙동강은 525km예요. 한국에서 가장 긴 강이죠. 낙동강은 경상도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강 유역마다 도시가 발달해 있었어요. 안동, 상주, 대구, 창녕, 김해, 부산. 낙동강 유역의 경상도 인구의 대부분이 살아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신라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강을 따라 철을 운반하고 농사를 지었죠. 김해가야 유적지를 방문했어요. 박물관에 철제 유물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가야는 철의 왕국이었어요. 낙동강을 통해 철을 교역했죠. 강이 교역로였군요. 네, 낙동강은 내륙과 바다를 연결했어요. 며칠 후 영산강을 조사했습니다. 전남 나주 영산강변에 섰어요. 영산강은 129km예요. 네 강 중 가장 짧아요. 하지만 영산강 유역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형 고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영산강 유역은 마한의 중심지였어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나주 반남 고분군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무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고분들은 5에 6세기 것이에요.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죠. 작은 강인데도 큰 문화를 만들었네요. 맞아요. 영산강은 짧지만 비옥한 평야를 만들었어요. 쌀 생산이 많았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네 강의 특징을 비교 분석했어요. 한강으로 길이 514km고 수도권 중심이며
백제 고구려 신라 쟁탈전이고 정치 중심이며 금강으로 길이 394km고 내륙 깊이 진입이며 백제 수도 웅진 삽이고 교역 중심이며 낙동강으로 길이 525km고 가장 긴 강이며 신라가야 발원지고 경제 중심이며 영산강으로 길이 129km고 가장 짧은 강이며 마한 문화권이고 농업 중심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세계 주요 강과 비교했어요. 세계 강들은 나일강 6650km고 아마존 6400km며 양쯔 6300km고 미시시피 6275km며 한국 강들은 평균 390km고 세계 대하의 6%며 길이는 짧지만이고 기능은 완전하다고 비교했습니다. 기능적 역할을 분석했어요. 생명 공급으로 농경 가능케 하고 식수 제공하며 어업 발달했고 교통으로 내륙 연결하고 바다 연결하며 문화 전파했고 경계로 지역 구분하고 정체성 형성하며 영토 정의했고 문명 축으로 국가 탄생하고 도시 발전하며 역사 중심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 교수와 마지막 토론을 했습니다. 박 교수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강들은 세계적으로 보면 작아요. 하지만 기능은 완전해요. 생명 공급, 교통, 경계, 문명 탄생. 큰 강이 하는 역할을 모두 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반도는 작지만 완전한 구조를 가졌어요. 그게 바로 에덴의 특징이에요. 에덴이요? 네, 에덴의 강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능이 중요했죠.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적시다는 건 생명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방향으로 퍼진다는 거죠. 비소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영역을 만들고 경계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박 교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내 강이 에덴의 내 강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길이는 짧아도 기능은 완전해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강은 정치의 중심, 금강은 교역의 중심, 낙동강은 경제의 중심, 영산강은 농업의 중심이에요. 네 강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며 한반도 전체를 살렸어요. 이게 바로 에덴의 구조예요. 하나의 근원에서 네 방향으로 퍼져 전체를 적시는 거죠. 며칠 후 세종시 국립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고대사 전시실로 갔어요. 삼국시대 지도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백제는 한강과 금강 유역, 신라는 낙동강 유역, 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있었어요. 각 강마다 나라가 있었네요. 중얼거렸습니다. 네, 강이 문명의 경계이자 중심이었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 강들은 세계적으로 짧지만 기능은 완전하며 생명, 교통, 경계, 문명 모두 갖췄고 각 강마다 역할 달랐으며 한강 정치, 금강 교역, 낙동 경제, 영산 농업이고 네 강이 한반도 전체 살렸으며 이것은 에덴 구조와 동일하고 규모 아닌 기능이 에덴 닮았으며 작지만 완전한 시스템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야. 기능이 중요해. 한국의 네 강은 에덴의 네 강과 같은 역할을 해. 이제 신학적 의미를 찾아야겠어. 4개월 후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연구실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이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다시 깊이 읽기 시작했어요. 8절부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을 창설하시고 중얼거렸습니다. 9절을 읽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손가락으로 9절을 따라갔습니다. 10절이 핵심이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동산을 적시고 히브리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레아시코트였어요. 적시다, 물을 주다, 생명을 공급하다는 뜻이야.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에덴의 강이 가진 신학적 의미를 분석했어요. 먼저 창조 질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조였고 완전함의 상징이었으며 질서 있는 세계였어요. 둘째로 생명 공급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물이 흘러 생명을 주고 식물이 자라게 하며 인간이 살게 했어요. 셋째로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에덴에서 세상으로 흐르고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됐어요. 넷째로 청지기 사명의 도구였습니다. 인간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고 함부로 쓸 수 없으며 책임 있게 돌봐야 했어요. 제임스 박사와 토론했습니다. 제임스, 에덴의 강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에덴의 강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야. 그럼 무엇이죠? 살림의 구조야. 생명을 살리고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퍼뜨리는 거지. 칠판으로 갔어요.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고대 문명에서 강은 지배의 수단이었어. 강을 장악하면 권력을 얻었지.
이집트의 파라오는 나일강을 독점했어. 메소포타미아 왕들은 운하를 통제했고, 하지만 에덴의 강은 달라. 4개의 화살표를 그렸어요. 에덴의 강은 하나의 근원에서 4방향으로 퍼져. 독점할 수 없어. 사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을 받아. 이건 공유의 구조야. 살림의 구조. 제임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의 강 문화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강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분석했어요. 박민수 교수가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조선시대 수리 정책에 관한 문서였어요. 세종실록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강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백성이 함께 써야 한다. 함께 써야 한다.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기록도 있었어요. 물길을 막아 혼자 쓰는 자는 벌하라. 강은 모두의 것이다. 모두의 것.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보아 제방 시스템도 조사했어요. 강을 독점하지 않고 나눠 쓰는 구조였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가두면 하류가 마르니까 적절히 흘려보냈어요. 한 마을이 물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공존의 원리야.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한국의 마을 공동체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제도였어요. 두레는 농사일을 함께하는 거예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강물을 대는 일도 함께했어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품앗이는 노동을 교환하는 거고요. 공동체가 함께 강을 관리했군요. 네, 강은 개인 소유가 아니었어요. 공동체 모두의 것이었죠. 에덴의 강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의 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사방으로 퍼져 모두가 받으며 독점 불가능하고 함께 관리해야 하며, 한국의 강은 하늘이 내린 것이고 사방으로 흘러 모두가 쓰며 혼자 쓸 수 없고 공동체가 관리한다고 비교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했어요. 둘 다 공유 구조이고 공존 원리며 청지기 사명이고 책임 있는 관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임스 박사에게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제임스, 이것 좀 봐. 한국의 강 문화가 에덴의 원리와 똑같아. 노트를 펼쳤어요. 에덴의 강은 사방으로 퍼져 독점할 수 없어. 한국의 강도 함께 써야 한다고 했어. 에덴의 강은 생명을 살려. 한국의 강도 백성을 살렸어. 제임스가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네요. 신학적 원리가 문화로 나타난 거군요. 맞아. 한국은 성경을 몰랐지만 에덴의 원리를 살았어.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104편 1공에 1, 3절을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그가 그의 다락방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께서 행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물을 주시니. 중얼거렸습니다. 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살림의 통로지. 며칠 후 한국전쟁 당시 강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자료를 봤어요. 1950년 여름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을 넘지 못했어요. 강이 방어선이 됐네요. 네. 하지만 전쟁 후에는 다시 생명의 강이 됐어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분단 이후에도 한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남북을 가르지만 물은 막히지 않았어요. 전쟁 속에서도 강을 끊지 않았군요. 네. 강은 생명이니까요. 끊으면 모두 죽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에덴의 강은 지배 도구 아니고 살림의 구조며 사방으로 퍼져 모두 살리고 독점 불가능 공유해야 하며, 한국의 강도 동일했고 함께 써야 한다 했으며 공동체가 관리했고 전쟁 중에도 끊지 않았으며 신학적 원리가 문화로 구현됐고 에덴의 정신 한국에 살아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에덴의 강은 살림이야. 지배가 아니라 공존이야. 한국이 그 원리를 살았어. 이제 더 깊은 진실을 찾아야겠어. 6개월 후 한국 현대사 속강의 역할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근현대사 전시실에 있었어요. 박민수 교수가 함께였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한국은 지난 100년간 전쟁과 분단을 겪었어요. 하지만 강은 계속 흘렀죠. 한국전쟁 전시 코너로 갔습니다. 1950년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강 다리가 폭파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어요. 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을 막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많은 피난민이 다리에 있었어요. 다리는 끊었지만 강은 계속 흘렀어요. 끊을 수 없었죠. 다른 사진도 봤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이었어요. 1950년 8월, 마지막 방어선이 낙동강이었어요. 지도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밀린 전선이 낙동강을 따라 그어져 있었어요. 낙동강이 생명선이었군요. 네, 강을 지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어요. 며칠 후 DMZ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임진강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임진강은 남북을 가르며 흘렀습니다. 임진강은 분단의 상징이에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지만 강물은 북에서 남으로 계속 흘러요. 전시실에 임진강 유역 지도가 있었어요.
북한 지역에서 발원해 남한으로 흘렀습니다. 북한이 물을 막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환강댐을 만들어 물을 조절하죠.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해요. 강은 흘러야 하니까요. 2009년 임진강 수해 사건 자료도 봤습니다. 북한이 환강댐 수문을 예고 없이 열었어요. 남쪽에 큰 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이후 남북이 물관리 협의를 했어요. 강물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후 4대강 사업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대규모 사업이었어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한 것이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텄던 사업이었어요. 환경단체 자료를 봤습니다. 강의 흐름을 막으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강은 흘러야 산다. 정보 자료도 확인했어요. 홍수 예방과 가뭄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 강을 관리해 국민을 보호한다. 결국 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네요. 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가 계속 고민하는 주제예요. 강을 막을 것인가, 흐르게 할 것인가. 며칠 후 최근 강 복원 사업들을 조사했습니다. 서울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어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됐습니다. 청계천은 원래 도심을 흐르는 하천이었어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1950에 60년대 복개됐죠. 도로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2000년대에 다시 복원했어요. 강을 되살린 거죠. 청계천을 직접 걸어봤습니다. 맑은 물이 도심을 흘렀어요. 시민들이 쉬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복원했을까요? 도시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콘크리트만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요. 다른 복원 사업도 확인했습니다. 양재천, 탄천, 안양천. 복개됐던 하천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한국은 강을 되살리는 쪽을 선택했군요. 내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강은 흘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정리했습니다. 한국 현대사 속 강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전쟁기로 한강다리 폭파했지만 강은 계속 흘렀고, 낙동강이 최후 방어선이었으며 강 지키면 나라 지킨다 믿었고, 분단 시대로 임진강이 남북 가르지만 물은 계속 흘렀고, 북한이 막아도 완전 차단 못하며 남북이 물관리 협의했고, 개발 시대로 4대강 사업 논란이 있었지만 강 흐름의 중요성 인식했고, 막으면 죽고 흘러야 산다 깨달았으며, 복원 시대로 청계천 등 복개 하천 복원했고, 도시의 생명 필요하며 강 되살리기 선택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핵심 패턴을 발견했어요. 전쟁 중에도 강 완전 차단 안 했고, 분단 속에도 물 계속 흘렀으며, 개발 후에도 복원 시도했고, 결국 강은 흘러야 한다. 결론이라는 패턴이었습니다. 에덴의 원리와 비교했습니다. 에덴의 강은 끊을 수 없고 사방으로 흘러야 하며, 생명 공급 멈추면 죽고, 흐름이 본질이며, 한국의 강은 전쟁에도 안 끊었고 분단에도 흘렀으며 막으면 복원했고 흐름을 지켰다고 비교했습니다. 박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교수님, 한국 역사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엇인가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100년간 전쟁, 분단, 개발을 겪었어요. 하지만 강을 완전히 끊지 않았어요. 다리는 폭파했지만 강물은 계속 흘렀어요. 분단됐지만 강은 남북을 연결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인은 강을 생명으로 봤어요. 끊으면 모두 죽는다고 믿었죠. 그게 바로 에덴의 원리예요.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에 2절을 보여줬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의 강. 박 교수가 읽었습니다. 강은 생명이에요. 끊으면 생명이 멈춰요. 한국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강을 지켰어요. 며칠 후 한강 하구를 방문했습니다. 김포 한강 하구였어요. 강이 서해로 흘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철책선이 있었어요. 남북 분단선이 한강 하구를 지나갔습니다. 여기가 분단의 끝이에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바다로 계속 흘러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철책선이 있어도 물은 막히지 않았어요. 강은 분단을 넘어서네요. 네, 강은 정치를 넘어서요. 생명은 경계를 모르니까요. 노트 마지막 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한국은 100년 고난 겪었지만 강을 끊지 않았고, 전쟁 중에도 물 흘렸으며 분단 속에도 연결했고 막았다가 다시 복원했으며, 이것은 에덴 원리 지킴이고 생명수 강 흐르게 함이며, 강은 생명이라 믿었고 물길부터 끊지 않은 민족이며 에덴의 정신 현대까지 이어졌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강을 지켰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어. 에덴의 원리를 실천했어. 이제 세계에 알려야겠어. 1년 후 예루살렘 국제성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 전 세계 학자 7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대됐어요. 제목은 에덴의 네 강, 6000년 미스터리의 해답이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에서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30년 연구의 결과가 여기 있었어요. 창세기 원문, 세계강 비교 분석, 한국 현장 조사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6천년 비밀을 공개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강당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서학자들, 지리학자들, 신학자들이 모두 저를 봤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클라크입니다. 오늘 30년 연구의 결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30년간 에덴의 네 강을 찾으려 했습니다. 비손, 기온, 힛데겔, 유브라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창세기 2장 10에 1사절이 나타났어요. 2000년간 학자들은 이 강들의 위치를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왜일까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물었습니다. 에덴이 어디에 있는가? 하지만 물어야 했습니다. 에덴은 무엇인가? 중동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에덴은 특정 좌표가 아닙니다. 문명이 태어나는 구조입니다. 도표가 나타났어요. 중앙에 원이 있고 네 방향으로 화살표가 뻗었습니다. 하나의 근원에서 네 방향으로 퍼지는 구조. 이것이 에덴입니다. 한 미국 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그런 구조를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으로 갔습니다. 붉은 선이 로마에서 동쪽으로 그어졌어요. 콘스탄티노플,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반도가 확대됐어요. 4개의 파란 선이 나타났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네 강이 태백산맥에서 발원의 사방으로 흐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터무니없다. 한국이 에덴이라는 겁니까? 소란이 일었어요. 손을 들어 진정시켰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에덴이라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에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표를 띄웠어요. 에덴의 조건을 보세요. 첫째, 하나의 근원. 한국은 태백산맥입니다. 둘째, 네 방향 분기. 한국은 서쪽 한강 금강, 남쪽 낙동강 영산강, 동쪽 동해안 하천입니다. 셋째, 영역 형성. 한국은 각 강이 지역을 둘러쌉니다. 넷째, 문명 탄생. 한국은 각 유역에서 고대 국가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독일 학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들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새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평균 길이 390km. 세계 대하의 6%입니다. 하지만 기능을 보세요. 생명 공급, 교통로, 경계 형성, 문명 탄생. 에덴의 강이 하는 모든 역할을 합니다. 규모가 아니라 기능이 에덴과 닮아 있습니다. 한 이스라엘 학자가 일어났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에덴은 인류의 시작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멉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에덴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 우리는 계속 서쪽을 봤습니다. 로마, 유럽, 미국. 하지만 성경은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세계 지도를 다시 띄웠어요. 동방의 끝은 어디입니까?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한반도입니다. 폭발적인 술렁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에덴은 과거가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에덴은 반복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창조하신 질서, 생명이 퍼지는 방식, 문명이 태어나는 구조. 그것이 동쪽 끝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강 사진들이 슬라이드에 나타났어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민족은 6천년 역사 속에서 강을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끊지 않았고 분단 속에도 흘렸으며 막았다가 다시 복원했습니다. 왜일까요? 손을 모았습니다. 강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강처럼 생명을 공급하고 사방으로 퍼뜨리며 모두가 함께 써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청중을 돌아봤어요. 에덴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그 구조가 동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6천년 미스터리의 해답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반대도 있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 지나친 해석이다.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넘게 논쟁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연구했습니다. 문헌, 현장, 비교 분석 모두 했습니다. 에덴의 구조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학회가 끝나고 많은 학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클라크 교수,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학계가 받아들일까요?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논문 최종본을 완성했습니다. 30년 연구의 결론을 적었어요. 에덴의 본질로 특정 좌표 아니고 문명 탄생 구조며 하나에서 넷으로 퍼지고 생명 공급 시스템이며 한국의 발견으로 태백산맥에서 사방 분기하고 네 강이 다른 방향 흐르며 각 유형 문명 탄생했고 에덴 구조 완전 일치하며 신학적 의미로 에덴은 과거만 아니고 반복 가능한 구조며 동방이 에덴 실현됐고 결론으로 6000년 미스터리 해결됐고 에덴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동쪽 끝에서 다시 나타났고 한반도의 에덴 구조 살아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30년 만에 답을 찾게 해주셔서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될 것 같았어요. 모든 연구를 마무리하러 온 거였습니다. 11월 초였어요. 박민수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님, 동해로 가시죠. 해가 뜨는 걸 보셔야 해요. 다음 날 새벽 강릉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동쪽 끝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섰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동쪽 수평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에덴. 중얼거렸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이 떠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수평선에서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장엄하게 올라왔습니다. 해가 처음 뜨는 곳.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연구가 이 순간으로 모였어요. 박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곳을 해 뜨는 나라라고 불러요. 해 뜨는 나라. 태양이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황금빛이 바다를 비췄어요. 며칠 후 태백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였어요. 두 개의 표지석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강 발원지, 낙동강 발원지, 하나의 근원에서 두 방향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쪽을 봤어요. 한강이 흘러갈 방향이었습니다. 남쪽을 봤어요. 낙동강이 흘러갈 방향이었습니다. 에덴의 강처럼.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 하구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강물은 북에서 남으로 흘러요.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분단선을 넘어서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정치는 땅을 나눴지만 강은 계속 흘렀어요. 생명은 경계를 모르는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떠올랐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강.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변을 걸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가족과 산책했습니다. 한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저 강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강은 언제나 흐르니까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강이 왜 마음을 편하게 하나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강은 멈추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나라가 어려워도 계속 흘러요. 그걸 보면 우리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느껴요. 할머니가 덧붙였어요. 강은 생명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도 흘렀고 우리 손주가 자랄 때도 흐를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30년 연구의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에덴의 본질로 특정 장소 아니고 생명 퍼지는 구조며 하나에서 넷으로 확산이고 반복 가능한 패턴이며 한국의 실현으로 태백산맥 하나의 근원이고 사방으로 네 강분기며 각 유형 문명 탄생했고 6000년 지속됐으며 핵심 깨달음으로 규모 아닌 기능이고 지배 아닌 살림이며 독점 아닌 공유고 끊지 않고 흐름이며 신학적 의미로 에덴은 과거만 아니고 동방에서 재현됐으며 생명수 강 흐르고 하나님 창조 질서 유지됐다고 정리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큰 글씨로 최종 문장을 적기 시작했어요. 30년 연구 끝에 나는 깨달았다. 에덴의 네 강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로 남아 동쪽 끝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다. 한반도의 네 강은 에덴의 원리를 살아냈다. 하나의 근원에서 사방으로 퍼져 생명을 공급하고 독점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전쟁 속에서도 끊지 않고 흘렸다. 펜을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네 갈래의 강은 좌표가 아니라 사명이었다. 생명을 끝까지 흘려보내고 모두가 함께 살게 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사명을 6000년간 지켜온 민족이 있었다. 강을 끊지 않았고 물길을 막지 않았으며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에덴의 네 갈래 강은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은 민족 위에 남아 있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를 덮고 일어섰어요.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6000년 비밀을 풀게 해주셔서, 에덴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카메라는 천천히 한강을 비춥니다. 밤의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불빛이 수면에 반짝이며 생명이 계속 흐르는 모습이 보여요. 화면이 태백산맥으로 전환됩니다. 산맥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 각자의 길을 가며 한반도 전체를 적시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다시 동해로 돌아옵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동방의 땅에서 여전히 흐르는 생명의 강들. 6000년을 이어온 에덴의 구조가 보여요. 화면에 자막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에덴의 네 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쪽 끝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네 갈래의 강은 끝까지 생명을 놓지 않은 민족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0년간 에덴의 네 강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한반도에서 발견한 진실은 에덴이 좌표가 아니라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 적셨고 사방으로 갈라졌으며 비송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기록했고 2000년간 위치 찾지 못했으며 클라크 교수는 접근법 바꿨고 좌표 아닌 구조 분석했으며 하나의 근원 내 방향 분기 찾았고 문명 탄생 조건 파악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조사했고 한반도 시계 구조 발견했으며 태백산맥에서 사방 분기하고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흐르며 각 유역 문명 탄생했고 에덴 조건 완전 일치했으며 규모 작지만 기능 완전했고 생명, 교통, 경계, 문명 모두 갖췄습니다. 에덴의 강은 지배 아닌 살림이고 독점 아닌 공유며 사방으로 퍼져 모두 살리고 한국도 함께 써야 한다 했으며 공동체가 관리했고 전쟁 중에도 끊지 않았으며 분단 속에도 흘렀고 막았다가 복원했습니다. 클라크 교수는 국제학회에서 에덴은 과거 아니라 구조라 선언했고 동방의 끝에서 재현됐다 했으며 한국이 증거라 증언했고 6000년 미스터리 해결했으며 끝까지 생명 놓지 않은 민족 위에 에덴 남았다 확신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동지의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